안녕하세요. 29살 여성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 혹은 애칭은 정해져 있어요. 고양이나 마님, 마녀? 대충 이 정도요. 이 중에서 마님으로 불리게 된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무더기로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전 무척 신났었어요. 입학식, 반배정 등이 끝나고 배정받은 교실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죠.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 젊은 남자 선생님. 평범한 듯 훈훈한 선생님이셨어요. 훈훈한 듯 하지만 눈빛이 좀 매섭더라고요. 젊은 남자 담임 선생님의 등장에 저를 비롯한 여성 동무들은 한호를 지르고 남성 동무들은 교실 바닥만 주시했던 기억이 있네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끝내신 담임 선생님의 과목은 국사였어요.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교복에, 새로운 친구들까지. 이래저래 적응하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봄 소풍 가는 날이었죠.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수목원과 근처에 있는 사찰이었어요. 어린 동생들 육아에 지쳐있는 저희 엄마를 배려하여 소풍 도시락은 쿨하게 패스했답니다. 전부 교복을 입고 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교복을 입고 가방도 안 메고 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친절하게 저의 도시락까지 챙겨준 친구의 팔짱을 꼭 낀 채 학교에서 대절한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수목원에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빨빨대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반장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반 점심은 수목원 말고 절에 가서 먹는데 애들 이동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가자. 마침 배가 고팠던지라 친구들과 무리 속에 끼어 절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절이 보이더라고요. 국사 담당이신 담임 선생님께 절의 역사를 대충 듣고 나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멀리서 뛰어오신 다른 반 선생님이 갑자기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여학생들은 교복을 입었으니까 절마당 말고 저 바깥쪽에서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저의 학교는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치마 교복만 입게 했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젊은 처자들이 치마를 입고 때를 지어 절마당을 돌아다니면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게 그 선생님의 생각이셨어요. 틀린 말도 아니고 절마당 바로 뒤쪽에는 여러 명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절마당 뒤쪽으로 도시락을 들고 이동했어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펴고 둘러앉으니 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좋기도 했고요. 친구 어머님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이것저것 정신 놓고 주워 먹고 있을 때쯤 조용하던 사찰 건물 중 하나에서 웅성웅성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학교 애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려는데 기와집 같은 곳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절에 갔던 시간은 스님들이 수행하며 명상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각별히 정숙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지시를 한 3425번쯤 들었던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스님 한 분을 다른 여러 스님들이 붙잡으려는 듯 보였어요. 웅성웅성 스님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찰나 팔다리를 붙잡혀 있던 스님이 점심을 먹던 우리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오셨어요. 붙잡으려 하던 다른 스님들도 일제히 따라오셨고요. 헐, 뭐야?
먹던 나무젓가락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스님을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달려오신 스님이 우리들 앞에 서시며 마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마님? 사극에 나오는 그 마님? 그렇게 전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앞으로 한 발짝 서시며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뒤따라온 스님들은 그저 고개만 흔드시며 중얼중얼 불경을 외고 계셨어요. 아니 마님이라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둘러보니 친구들 역시나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담임 선생님이 벼락같이 나타나서는 그 스님의 손을 낚아채시면서 학생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랑 얘기하자면서 스님을 끌고 절 쪽으로 내려가려 하셨어요. 그때서야 다른 스님들도 거들어 저를 향해 인사하시던 스님을 밑으로 모시고 내려가셨고요. 마님 눈이 누구 눈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분들 손에 이끌려 내려가시면서도 스님은 저를 향해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참나, 이게 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은 전부 다 저를 향해 시선 집중돼 있더라고요. 스님이 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망령이 나셨나 보다. 그렇게 전 싸가지 없는 말을 날리고 다시 베프 팔짱을 끼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친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희를 부르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 인솔하고 계셨고 저 뒤통수가 따갑다 못해 뚫리는 기분을 느끼며 무리 속에 섞여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못 거는 친구들을 무시한 채 덜컹거리며 학교에 도착했죠. 간단한 인사를 끝내고 해산하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 여학생들만 교실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오는 욕을 억지로 누르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한두 명씩 터덜터덜 자리에 앉으니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네 오늘 잘 뒤편에서 스님이랑 희아랑 얘기한 거 소문내고 다니지 마.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니들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희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말고 만약에 이 일로 수군거리거나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너희들 전부 졸업할 때까지 죽지도 살지도 못할 줄 알아. 알겠지? 헐, 담임 선생님의 그런 단호한 모습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의 귀에 질린 건지 친구들은 전부 다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만 잠깐 남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전부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야, 너 아까 그 스님 누군지 알아? 아니요, 모르죠. 처음 보는 분인데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신 후 말씀을 꺼내셨어요. 선생님의 어머님이 현재 신을 받은 무속인이라는 거. 선생님 또한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다는 거. 반배정이 끝나고 처음 교실에 들어와서 저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었다는 거. 속세에서 신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다가 신력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한 신의 기에 눌려 몸이 상하거나 혹은 신의 뜻을 어기려다 정신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절로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아까 그 스님 또한 분명 무속인이었을 테고 뭔가를 확실히 봤을 테지만 일부러 캐내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아주 빠르게 끝낸 선생님의 말씀에 전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 눈은 누구 닮았냐고 멋쩍게 물어보시길래 전 엄마 눈 닮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랑 똑같으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직접 절에 찾아가셨어요. 그때 그 스님은 무건수행 중이시라 말씀은 못 나누셨다고. 후에 그 스님이 절에 들어가시기 전 어느 곳에서 신을 모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엄마는 그냥 크게 고개만 끄덕이셨대요. 그제서야 싱긋 웃으시더니 선생님께선 우리 반엔 잡기는 얼씬도 못하겠다라며 소근거리시곤 집에 가보라고 하셨고요. 인사를 하고 뒤돌아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요망요망 열매를 따먹은 우리 반 여자 사람 친구들은 복도 쪽 창문 밑에 달라붙어 절 기다리고 있었네요. 웃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다리가 풀릴 듯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낄낄대며 손 붙잡고 학교 앞 분식집으로 다들 집합했어요.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하사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곤 친구들과 둘러 앉았죠. 니들 뭐 물어보려고 기다린 거 아니지? 그렇게 제가 먼저 선수 쳐버렸어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우리도 눈치가 있는 여성들이셔. 그렇게 고맙게 대답해준 친구들. 떡볶이도 마시고 밥도 볶아 흡입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조잘대며 떠들다가 문득 말없고 조용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꺼낸 말은 그렇게 전 마님이 돼버렸습니다. 절 배려해 주셨던 선생님, 궁금해도 참아준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